안녕하십니까, KC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광주 인근에 있는 생태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 생태공원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도입된 것이 제 기억으로는 한 15년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기록을 보니까 이제 생태공원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환경을 보존하면서 또 어떤 학습, 그다음에 어떤 여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동시에 도시 인근에서도 가볍게 접근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학습의 장으로 이렇게 조성이 된 건데, 이 생태공원 내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굉장히 다양한 식물들과 이런 그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교육의 장이 더 크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서는 계절적으로 이제 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야생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꽃을 그리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름에는 습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습지에 있는 어떤 수양버들이라든가 이런 느티나무 이런 종류를 이제 그려보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같이 이런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씩 또 그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공원에 이제 아무래도 생태공원에서 이제 호수가 또 차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호수를 뒷배경으로 잡고, 그 다음에 이제 호수 주변가에 느티나무라든가 여러 이제 나무를 주제로 해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스케치는 간단하게 먼저 이제 해놨기 때문에 채색을 들어가는데, 먼저 이제 먼 거리에 있는 뒤에 이제 산 배경을 먼저 이제 채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 채색을 먼저 가볍게 1차 채색으로 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 시야로 봤을 때는 그 고유의 이제 산의 특징인 그린 계열의 색이 있지만은 원거리에 있는 산호에서 약간 색 자체를 멀리 있는 톤으로 잡기 위해서 약간 색채를 좀 달리 해서 옅은 코발트빛으로 이제 처리를 해주시고, 뭐 한두 군데 터치로 이제 그린 계열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호수가 이제 주로 물빛 반사가 되기 때문에 역광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물빛은 주로 화이트에 가까운 색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호수 가운데 있는 이런 물풀이라고 그러죠. 물풀 이런 것은 이제 가볍게 이제 하나 이게 이제 섬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제 주로 전체적으로 이제 그린 계열이기 때문에 좀 붓을 큰 터치로 해서 붓을 좀 바꿔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머금을 수 있는 이런 뭐 동양화 붓이라든가 또 아니면 수채화 붓 중에서도 호수가 큰 걸로 해서, 그래서 이런 이제 개활지라든가 이런 그 풀밭 속에서도 세부적으로 표현을 일단 이렇게 바탕색으로 처리를 해주시고, 약간의 화이트 부분들을 남겨놔도
나중에 이제 효과를 내는 거죠. 그 이제 뭐 개망초라든가 이런 일반 또 야생화 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현장에서는 이제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작가가 작업을 하다가 너무 좀 반복된 지루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화이트 부분을 어떤 야생화 피어 있는 그런 꽃으로 처리를 해주다 보면은 좀 너무 단순하니까 그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초벌로 이렇게 칠해 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점차적으로 명암, 즉 그림자 처리를 해주고 점점 하나씩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역광이기 때문에 다른 순광, 태양이 비춰질 때 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색을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지금 안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터치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터치로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가 쪽에 있는 이런 그 원근감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가장 가까워 있는 나무에는 제일 나중에 이제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채색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가까이 있는 나무는 제일 나중에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주로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습식 기법으로 이제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따라서는 이제 건식 기법, 말랐을 때 채색해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역광으로 된 것은 약간 어둡게, 그리고 나무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빛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를 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공제선 이런 부분들을 공간을 남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자연 속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름에는 이제 하나의 색으로 보이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뭐 그 식물의 이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고 그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그 처음에 초벌을 치려고 나서 다음에 이제 약 60% 정도 채색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해서 채색을 해주게 되면은 나름대로 또 그린 계열 속에서도 뭐 옐로우 톤이 있다든가 뭐 브라운 그런 계통, 뭐 코발트빛 여러 가지 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풀 종류가 단순히 이제 그린 계열이 전체적인 색으로 이제 유지는 됐습니다만, 그 풀 사이에도 이제 뭐 좀 시간이 오래 지나서 밑에 색은 약간 뭐 이렇게 브라운 계열 색으로 이제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그린 계열로 되어 있지만 나중에 이제 한 60% 이상, 70% 이상 됐을 때, 채색이 끝났을 때 터치 몇 개는 이제 약간 브라운 계열이라든가 커피 종류 그런 색깔로 몇 군데 터치를 해주게 되면은 나름대로 또 그 고유의 색들 속에 그런 색들이 옅혀져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색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먼저 습식 기법이기 때문에 좀 밝은 톤을 먼저 좀 칠해줄 수도 있고, 그 위에 덧칠해서 칠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종이에 따라서 굉장히 그 효과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종이별로 이렇게 그 덧칠을 해서 다시 좀 밝은 그 물감을 칠해줘서 자기들끼리 이제 번지는 효과가 있는 그런 종이가 있고, 또 이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그 아르시라든가 이런 종이들은 그 번짐 효과가 그 일반 이런 종이에 비해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작업을 하신 분들은, 조금 이제 오래 하신 분들은 자기가 그 종이를 여러 가지 종류를 체험을 한 번씩 해 보면은 그 터치라든가 이런 기법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붓에 이제 물기를 조금씩 빼서 이 붓에 그 갈라진 틈으로 해서 이렇게 터치를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는 어떤 작가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붓이라든가 이런 도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물을 좀 덜 사용한다든가 아니면은 물감 양을 좀 진하게 더 많이 칠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가 오늘 사용하고 있는 종이는 약간 그 물 번짐이 심한 종이기 때문에 그런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이의 특성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적게 해야 될 종이가 있고 많이 해야 될 종이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나무에서도 옛날에 기초 시간에 이렇게 이제 둥근 원을 봤을 때 그 반대쪽 그림자 쪽에 이제 명암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둥근 구 형태가 이제 나타날 수 있도록 물감 명암으로 이제 그 하나의 구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쑥한 어떤 느티나무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의 이제 주제 나무가 이제 굉장히 그 가지가 좀 많은 그런 가지가 되어 있는데 예, 이건 좀 아직 마르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밑가지만 먼저 채색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공백이 좀 남아 있으니까 마르는 사이에 하늘을 먼저 채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하늘도 이제 조금 면적이 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좀 큰 붓으로 먼저 좀 한번 1차로 물을 좀 처리를 해 주시고 물기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종이가 조금 두꺼운 종이 아루시라든가 이런 좀 두꺼운 종이들은 물이 종이 표면에 스며들고 이렇게 피부 손등으로 이렇게 살짝 댔을 때 조금 이렇게 물기가 없을 피부에 닿지 않을 정도 됐을 때 그때 채색을 해야 가장 이 물감하고 물하고 그 접착력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그 농도가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때 채색을 하게 되면은 아주 부드럽게 종이에 빨아들이는 거죠. 근데 물이 많은 상태에서 채색이 들어가다 보면은 물감이 물 방향에 따라서 흘러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그것은 그 종이하고의 또 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수채화가들이 많이 쓰는 아루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굉장히 민감한데 오늘같이 제가 쓰는 종이들은 그람수가 낮은 종이입니다. 그래서 약간 물기가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또 현상이 있는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까이에 있는 이런 나무, 이런 풀들이 이렇게 조금씩 약간 큰 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완성 단계에 가가지고 터치를 해주시고 지금은 이제 하나씩 부재들이 뭐 다른 구도에 비해서 이제 생태 공예다 보니까 주로 이제 나무 위주가 되는데 계절에 따라서는 조금씩 물가에는 여러 가지 뭐 물풀이라든가 갈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주변에 이제 어떤 식물들을 혼합해서 이제 생태 공원에 이제 여러 가지 또 야생화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부분을 그리는 것이기 때문에 붓터치를 할 때 이런 식으로 풀에 이파리 효과를 남겨놓고 채색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자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런 채색을 할 때는 그 방향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잘 보시고, 그래서 특히 이제 가까운 데는 이렇게 이제 터치를 몇 개를 해주는데 조금 개활지, 좀 넓은 면적 이런 부분들은 좀 큰 붓으로 터치로 처리를 해주시기 이런 식으로 크게 터치를 해주시 버리면은 오히려 더 수평적인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붓으로 해서
터치를 해주시고, 나중에 이제 물감이 말랐을 때 이런 조그마한 터치 몇 개로 어떤 그 개활지라든가 이런 그 효과를 내주시면 되죠. 그래서 주로 수평, 이런 수평에 이제 물풀들이 있는 수평의 효과들이 거리감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없는 물 상태에서는 어떤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이런 터치죠. 그림자. 이제 멀리 있는 산도 약간 등고 이런 그 입체로 그림자 처리를 좀 해주면서 약간 단순한 그런 면도 좀 재미있게 이런 식으로 한쪽은 명암을 주고 한쪽은 밝게 이렇게 해서 입체감을 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세 필로 마지막에 이제 하나씩 그 물기가 없는 부분에 이제 나무라든가 이런 가지 이런 걸로 이제 채색을 하게 되겠는데, 앞쪽에 있는 나무 가지는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좀 길게 쳐주고, 뒤에 가려져 있는 것은 그 뒤쪽에 있는 나무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나무 방향을 틀리게 되니까 앞쪽에 치는 조금 더 보이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호수에서 자란 이런 나무들의 특징이 그 나무 밑 기둥에 보면은 뿌리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결국에는 물이 차는 곳이기 때문에 이 밑부분은 여기서는 이제 그 세분화해서 이제 그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제 터치를 이렇게 내려준다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이런 버들나무라든가 수양버들 이런 종류들은 물가에서 자라게 되면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작업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류가 다른 이런 야생 풀들을 그려 넣었는데, 여기서 그린 계열 색으로만 되다 보니까 밋밋하니까 이렇게 화이트 부분 남겨놨던 부분에 여름 꽃인 핑크빛들을 하나씩 넣어주게 되면은 그림이 굉장히 이 색이 주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이건 현장에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는 곳에도 사실은 없지만은 이 몇 가지 색을 넣어줌으로 인해서 그 밋밋한 그런 그 어떤 풀밭들을 조금씩 생기가 돌게 처리해 주는 거죠. 그 나무 가지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뭐 큰 붓으로 해도 된다면은 처음에 하실 때는 그 붓을 큰 붓으로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그 다음에 어떤 그 배우는 속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제 처음 배우신 분들한테는 큰 붓으로 나무를 그리라고 많이 이렇게 지도하는 편이죠. 그래서 강약 조절을 연습을 시키는 거죠. 큰 붓으로 하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지를 먼저 칠해주고, 이따가 좀 마르게 되면은 제가 나무 이파리 채색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몇 그루는 이렇게 이제 좀 죽은 가지처럼, 이건 실질적으로 나무 이파리가 조금 없는 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이런 나무 가지로만 줘도 해화성이 있으니까 이쪽은 그대로 놔두고 반대쪽만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터치를 해주시고,
명암, 입체 그림자를 주는 이제 마지막 단계의 채색이죠. 그래서 뭐 그림자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뭐 어둡게만 들어가다 보면은 그림이 탁해져 버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명암을 넣어주면서 빛을 살려줘야지 뭐 어둡다 해가지고 계속 진하게 들어가 버리면은 가까운 데는 이렇게 터치로 나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터치를 해주면서 비어있는 부분들 또 포인트로 채색을 해야 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씩 마무리를 해주는 거죠. 네, 이제 지금 물기가 이제 마를 때까지 조금 제가 변형을 한 번씩 주면서 나무의 형태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이게 이제 그래서 수채화는 이렇게 항상 말했던 수용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흐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물 방향을 잡아줘야죠.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이런 물기들은 조금씩 닦으면서 터치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구체적으로 효과를 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호수에 물빛은 이제 역광이기 때문에 화이트로 그대로 살려놨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물결 터치만 몇 개씩 해줘도 물의 어떤 그 파작으로 인해서 그 호수라는 것을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생태공원에서 작업을 해봤는데요. 알다시피 생태공원이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구도 측면에서는 이렇게 뭐 다양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는 한 번쯤 스케치를 해볼 만한 곳입니다. 특히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림을 그리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가족과 여가 생활을 보내면서 또 특히 어린이가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이 생태공원에 와서 자주 접하지 않았던 어떤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만져보고 또 교육하는 측면이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부모님들은 예를 들어서 그 여러 가지 그 꽃들이라든가 이런 것을 스케치를 한 번씩 해보는데 시간을 할애를 하시고, 또 애들은 그런 주변에 있는 식물들 또 곤충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보면서 교육하는 장으로 이렇게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순히 그림을 그린다는 그런 생각보다 종합적으로 같이 윈윈해서 구경도 하고 작업도 하고 또 얘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런 어떤 가족이 이렇게 뭉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활용해 보시면서 스케치를 하는데 그런 의미를 붙였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